냉장고를 바꿨는데 전기세가 10,000원이 줄더라고요. 단열 공정은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로가 줄줄 흐르더니 얼어있다. 무조건 그린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 리모델링 TV의 사회를 맡은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 리모델링 단열 전문가 한재용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리모델링 설계 전문가 김정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후 건물 이럴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건물 하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사장님, 네. 그린 리모델링이 어떨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노후 건물에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예. 그 노후 건물에 필요한 이유는 원래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여러 공정이 있지만 단열 공정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모델링과 그린 리모델링의 차이가 예. 이 그린이라는 의미가 단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열 공정은 다른 공정하고 다르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80년대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지만 80년대 이후부터 그 기준이 마련되었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 에너지 절감이나 지구 온난화 방지 그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 매년마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처음 만들어졌을 땐 외벽 단열을 예를 들면 외벽의 기준이 네. 단열재 50mm였다면 지금은 150mm까지 와. 한 3배 정도의 예. 단열이 되게 강화됐어요. 두꺼워졌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노후 건물 10년, 20년, 30년 전에 네. 지은 건물들은 단열이 없거나 취약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현재에 비했을 때.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에어컨을 네. 들여놨다 하더라도 예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들은 지금 신축이나 그린 리모델링을 한 건물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후 건물들은 반드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성능을 높여줘야만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 전기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것들을 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노후 건물에는 그린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린 리모델링이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럴 땐 그린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례를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너무 덥다. 오. 겨울에 창문에서 결로가 줄줄 흐르더니 얼어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어있다. 이것은 무조건 그린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피 성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하자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죠? 네, 하자 사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에너지 비용과 거주 환경을 보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 그 청문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데 보일러나 에어컨을 틀어도 냉기나 온기가 오래 가지 않더라. 이런 게 주요 하자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은 단열 성능이 아주 말씀하신 결여돼서 그렇기도 하고 다른 기밀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열교 현상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결로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 면이 이게 외벽이 될 수도 있고 지붕이 될 수도 있고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 단열 성능이 떨어지거나 단열재가 끊겨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로 결로나 곰팡이가 생깁니다. 결로 곰팡이가 공기 질이나 건강과 또 관련이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단열 성능이 부족한 부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창호 부분의 결로나 결빙이죠, 결빙. 결로가 심해져서 결빙이 되는 경우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들은 창호 기준이나 단열 성능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을 때 옛날 집 같은 데 가면 녹색으로 된 그 알루미늄 샤시에 단판 유리가 낀 그 이중창이 되게 많거든요.
곁에만 가도 환기가 많이 느껴져요. 네. 환기가 네. 이렇게 그쵸. 흐스스스스 맞아요. 오는 어. 그런 건데 그게 단열 성능이 안 네. 좋아서 그래요. 요즘 좋은 창호 곁에만 가도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자체가 성능이 안 좋다 보니 그게 차가운 면이 되고 거기에 물이 맺히고 그 다음에 심하면 거기에 얼어붙는 네. 현상이고요. 네. 또 창틀 자체의 기밀 성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여기 남쪽 지방이나 바람이 많은 지방에 가면 비바람이 칠 때면 그걸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할 때 관찰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사용자들이 청문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도, 표면 온도 측정기란 걸 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온도 변화를 보면 단열재 설치한 외벽은 보통 뭐 여름에 20도 이 정도 네. 된데 그 창호면에 하면 40도 이름까지 올라요. 오. 그런 것들이 창호에서 생기는 네. 하자사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사님 네. 생각하니까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네. 왜 겨울철에 가보면 지붕 처마에 고드름이 맺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고드름이 기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실내 내부에 따뜻한 습기가 있는 따뜻한 공기가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지붕에 이제 단열재가 없든지 뭐 구멍이 났든지 하면 네, 그게 따뜻한 공기가 나서 처마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맺혀가지고 그게 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지붕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지붕에 내는 거들은 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전혀 비가 눈이 오지 않았을 때 네. 생기는 고드름 그런 건 또 연통이나 저희 연통 보면 네. 연통에도 많죠, 생기잖아요. 오, 거의 네. 다 그런 것들이 이 기밀이 안 좋아서 이런 하자사를 보면 이제 그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부사님 말씀하신 네. 거나 이런 것들이 어. 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구나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 건물에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도 있지만 우리가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트는 것처럼 여러 기기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설비 성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하자가 있다면? 전기세, 가스 네. 요금 고지서를 보면 네.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쵸. 현상이고요. 음. 보일러와 에어컨이 제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설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에 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설비들은 다 그 수명이 있잖아요. 교체 그쵸. 주기가 보통 네. 10년이라고 말하는데 고장이 나서 바꾸지 이렇게 그쵸. 미리 바꾸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게 예. 이것 때문인지 우리 집이 네. 단열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지 잘 모르시는데 맞아요. 그 연수나 확인하시고 설비 성능이 그러니까 가스 비용이 많이 나온다, 네. 전기세가 많이 네. 나온다 하면 그게 수명을 다해 가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설비는 또 사회자님이 전문가셔서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설비 같은 경우 우리가 딱 생활에서 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도 똑같아요. 처음에 살 때는 효율이 90%였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지나가면서 85%, 80%.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효율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알기 쉽게 생각하려면은 뭐 가스 단가가 올라가진 않았어, 비용이. 그런데 내가 내던 10,000원이 20,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우리 집 가전제품을 하나 바꿨어요. 네. 냉장고를 바꿨는데 냉장고가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세트였기 때문에 하나만 사긴 좀 뭐해서 두 개를 다 갈았어요. 그랬더니 전기세가 10,000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도 내가 고장나기 전에 효율이 좋은 1등급 제품으로 내가 지금 기존에 쓰던 1등급도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그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꿔주는 게 낫구나라는 사실 경험으로 터득. 에어컨이나 네. 보일러는 개별적으로 바꾸면 네. 돼요. 그린 네, 리모델링이라는 거창한 수식어와 상관없이 바꾸면 맞아요. 되는데 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할 때 네. 요렇게 오래된 보일러나 에어컨이 있고 효율이 안 맞아요. 좋은 거 있거나 네, 네. 등급이 낮은 거 4, 5등급짜리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그린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바꿔주시면 네. 훨씬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같이 바꿀 때 공사 크게 할 때 네. 같이 바꾸시면 배관 처리라든지 마감 이런 것들이 네. 한꺼번에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테니 그린 리모델링 할 때는 노후화된 설비도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린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노후 건물의 하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린 리모델링의 시작은 고지서 확인부터라고 와우.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 센데요?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폭염, 강추위에 떨며 고생하지 마시고 그린 리모델링 생각하십시오. 반응이 없어. 썰렁했나 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린 리모델링의 단열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닥치고 그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